생명의 시작과 함께 존재해온 소금. 단순한 조미료를 넘어 우리 몸의 근본을 이루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입니다. 우리 몸 구석구석을 흐르는 물은 태초의 바다를 닮은 소금물이며 우리의 생명 활동은 이 짠 물 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져 갑니다. 피와 땀, 눈물, 심지어 뼈와 혈액 속에 녹아있는 소금의 비밀을 지금부터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생존 필수 요소, 소금의 다면적 역할. 호흡하는 폐, 뛰는 심장, 꿈틀거리는 근육, 소화기관의 연동 운동, 뇌신경망의 전기적 신호 전달. 소금이 없다면 우리는 단 1분도 생존할 수 없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횡격막과 흉근의 수축 이완 작용에 필요한 신경신호 전달이 멈추기 때문입니다. 심장을 뛰게 하는 심근의 움직임, 음식을 소화시키고 영양분을 흡수하는 소화기관의 연동 운동 역시 소금, 즉 전해질의 섬세한 균형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체온을 유지하고 뇌가 정보를 처리하며 노폐물을 배설하는 기본적인 생리작용, 모두 소금의 지휘 아래 이루어집니다. 소금은 신경세포 사이의 전기적 신호 전달 물질로 작용하며 소화효소 분비를 촉진하고 혈액의 산성, 알칼리성 균형을 맞추는 버퍼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세포에게 삼투압을 조절하여 세포의 형태와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우리 몸의 65%를 차지하는 수분이 혈액과 림프액의 형태로 온몸을 순환하며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고 노폐물을 운반하는 것 역시 소금의 삼투압 작용 덕분입니다. 병원에서 소금을 처방하는 숨겨진 이유. 짜게 먹으면 건강에 해롭다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아이러니하게도 병원은 소금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 중 하나입니다. 먹는 형태가 아닌 혈관을 통해 직접 주입하는 생리식염액, 즉 0.9% 염화나트륨 용액은 응급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데 필수적인 처치입니다. 탈수, 쇼크, 심한 출혈 등으로 체액과 전해질 균형이 깨진 환자에게 생리식염수를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은 혈압을 유지하고 장기 기능을 보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수술 중에도 지속적으로 생리식염수를 투여하여 혈액량 감소와 전해질 불균형을 예방합니다. 우리가 수액을 막고 기력을 회복하는 것은 수액 속의 특별한 약물 때문이 아니라 부족했던 수분과 전해질이 보충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이 효과적으로 공급되고 축적된 노폐물과 독소가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생리식염수는 혈액의 삼투압과 유사하게 제조되어 체내에서 거부 반응 없이 빠르게 흡수됩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소금 부족 경고 신호. 우리 몸은 매우 정교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소금 농도가 부족해지면 즉각적으로 다양한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가벼운 증상으로는 구토, 어지럼증, 두통, 메스꺼움, 만성적인 피로감, 무기력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좀 더 심각한 경우에는 신경기능 이상으로 인한 감각 저하, 근육 약화, 심지어 마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해질 불균형은 심장 박동 이상을 유발하여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피부 건조와 가려움증, 잦은 염증, 근육 경련, 저림, 굳는 느낌 역시 소금 부족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땀 조절 기능에 이상이 생겨 과도하게 땀을 흘리거나 반대로 땀이 전혀 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온 조절 능력 저하, 뇌 기능 저하로 인한 집중력 감퇴와 기억력 저하, 소화 불량으로 인한 가스 참과 더부룩함, 심지어 입냄새나 고린내와 같은 불쾌한 채취까지 소금 부족의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소금과 물의 균형이 깨지면 생체 전기 흐름에 이상이 생겨 신경신호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소금에 대한 뿌리 깊은 오해와 과학적 재조명. 한때 귀한 대접을 받았던 소금이 현대사회에서 건강의 적으로 인식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짜게 먹으면 고혈압에 걸린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의 과학적 연구 결과는 이 믿음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소금 섭취와 혈압 상승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는 부족하며 오히려 개인의 유전적 요인, 생활습관, 칼륨 섭취량 등 다양한 요인이 혈압에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염 민감성이라고 하여 특정 인구 집단에서는 소금 섭취가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염 저항성을 나타내어 소금 섭취량 변화에 혈압이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일부 연구에서는 저염식이 오히려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을 증가시키고 사망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하루 소금 섭취 권장량 역시 과학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각 나라의 식습관과 생활 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심혈관 전문의들은 소금 섭취는 개인의 뇌가 결정할 문제이지
정책적으로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몸이 진정으로 원하는 만큼의 소금. 소금에 대한 묵묵한 오해를 풀고 우리 몸이 진정으로 원하는 만큼의 소금을 섭취했을 때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염증이 완화되고 피부가 건강하게 빛나며 오랫동안 괴롭히던 통증이 사라지고 끊임없는 피로감에서 벗어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굵어지고 소화불량과 변비, 설사 등의 불편함이 해소되며 깊은 잠을 통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혈당 조절 능력이 향상되고 전반적인 체력이 증진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 판단력, 기억력이 향상되어 학습 능력과 업무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줄어들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며 불안감이 사라지고 조급했던 성격이 차분하고 여유로워지는 정신적인 변화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금이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필수적인 영양소이며 적절한 섭취는 건강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트륨 섭취량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물 섭취량, 칼륨 섭취량 등 다른 영양소와의 균형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짠맛, 생명을 유지하는 짠에는 힘, 눈물샘, 땀샘, 신장, 방광 등 노폐물 배출 기관, 혈액순환, 자궁 속 양수, 피와 땀, 눈물처럼 우리 몸 안팎을 연결하는 구멍에서 나오는 모든 분비물은 짠맛을 띱니다. 짠맛은 단순히 혀끝의 감각이 아닌 우리 몸속 노폐물을 짜내고 순환시키는 근원적인 힘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 몸에는 끊임없이 대사작용의 부산물, 외부로부터 유입된 독소, 심지어 묵은 감정과 생각의 찌꺼기까지 쌓입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것들을 몸 밖으로 배출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서서히 병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장과 방광은 소변을 통해, 땀샘은 땀을 통해, 눈물샘은 눈물을 통해 끊임없이 노폐물을 짜냅니다. 혈관을 통해 온몸 구석구석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사용된 노폐물을 회수하여 배출하는 힘 역시 짠맛에서 비롯됩니다. 짠맛은 수축시켜 밀어내는 힘입니다. 위벽의 수축 운동, 장의 연동 운동, 생식기 운동, 근육의 움직임, 세포와 혈장 사이의 물질 교환 등 생명 유지에 필요한 모든 짜는 힘에 짠맛이 관여합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피가 솟아나 낡은 것을 밀어내며 흐르는 강물처럼 묵은 기운을 내보내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힘, 이것이 바로 짠맛의 본질입니다. 음양이 만나 생명을 잉태하게 하고 자궁 속 양수를 깨끗하게 유지하며 태아를 키우는 힘, 자궁을 수축시켜 생명이 세상에 나오도록 하는 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고 새로운 봄을 맞이하며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힘, 이 모든 것이 짠맛, 짜내는 힘에서 비롯됩니다. 몸의 지혜, 끊임없이 변화하는 동적 균형. 우리 몸은 정량화된 수치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하고 역동적인 시스템입니다. 현대의학은 절대적인 정상 수치를 기준으로 건강과 질병을 구분하지만 우리 몸은 기계처럼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며 스스로 균형을 맞춰나가는 유기체입니다. 혈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생활 환경, 신체 조건,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필요한 혈압은 다를 수 있습니다. 혈압이 높아지는 것은 단순히 수치가 비정상이라는 신호가 아니라 우리 몸이 현재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스스로 조절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습니다. 억지로 혈압을 낮추는 것은 우리 몸의 균형을 깨뜨리고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었다는 것은 균형이 깨졌다는 의미이며 우리 몸은 스스로 이 균형을 회복하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몸이 스스로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균형은 고정된 값이 아니라 끊임없이 조절되고 재조정되는 동적인 상태입니다. 너무 짜면 물을 마시고 염분이 지나치면 배출하는 것처럼 우리 몸은 스스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합니다. 정신과 육체, 활동과 휴식, 심장과 신장 등 모든 기관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끊임없이 균형을 맞춰 나갑니다. 환경과 조건이 바뀌면 그에 맞춰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몸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소금과 고혈압, 새로운 패러다임. 소금을 둘러싼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소금과 고혈압의 관계입니다. 과거에는 고혈압 환자에게 무조건적인 저염식이 처방되었지만 최근의 연구들은 소금 섭취와 혈압 상승의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YTN 뉴스에 나온 내용인데 세브란스 병원 가정의학과 이지원 교수 등 공동 연구팀이 나트륨 섭취량에 따른 사망률을 우리나라 성인 14만 3,050명을 5그룹으로 나누어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사망률, 심혈관 질환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개인의 유전적 특성에 따라 소금 섭취가 혈압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나며 절반 정도의 사람들은 소금을 많이 섭취해도 혈압에 큰 변화가 없는 염 저항성을 보입니다. 소금 섭취가 혈압을 올리는 경우에도 실제 혈압 상승폭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오히려 일부 연구에서는 고혈압 환자들이 소금 섭취를 줄였을 때 심장질환, 심장마비 등의 위험이 더 높아진다는 결과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나트륨은 우리 몸의 필수적인 미네랄이지만 과도하게 섭취했을 때 혈액량을 증가시켜 혈압을 높일 수 있다는 이론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혈액량 부족 역시 혈액순환 장애를 유발하여 뇌졸중, 심혈관 질환 등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뇨제 성분의 혈압약은 일시적으로 혈압을 낮출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체내 수분 부족과 전해질 불균형을 초래하여 신장 기능 저하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소금 섭취 증가는 자연스럽게 물 섭취 증가로 이어져 일시적으로 혈압이 상승할 수 있지만 이는 병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 몸이 수분과 염분 균형을 맞추기 위한 생리적인 반응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몸은 스스로 이 균형을 조절합니다. 입맛대로 간할 자유, 건강의 주체성 회복, 다산 정약용의 염 원문과 현대어 번역, 전통 장류와 발효식품, 조선시대 실학자 다산 정약용은 일찍이 소금이 백성들의 삶에 얼마나 필수적인 존재인지 역설했습니다. 과거 국가가 소금 생산과 유통을 통제했던 것처럼 현대 사회에서도 국민 건강이라는 명목으로 저염식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만연합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식성이 다르고 몸이 필요로 하는 염분량은 개인의 신체 조건, 활동량, 생활 습관 등에 따라 다릅니다. 획일적인 저염식은 오히려 맛의 즐거움을 빼앗고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며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조절 능력을 억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입맛에 맞춰 음식을 간할 자유를 되찾아야 합니다. 학교, 병원, 공공기관, 언론 매체 등 사회 전반에서 짜게 먹으면 건강에 해롭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입하지만 우리 몸은 스스로 필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짠맛을 찾는 것은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염분을 섭취하려는 자연스러운 욕구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불안감을 조장하는 메시지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 몸의 지혜를 믿고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주체적인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획일적인 건강 정보와 통계 수치에 갇히지 말고 우리 몸이 보내는 섬세한 신호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어머니와 할머니가 오랜 세월 동안 사용해온 적당히 한 줌, 한 꼬집과 같은 직관적인 언어를 회복하고 내 몸이 원하는 만큼 맛있게 먹는 것이 건강의 첫걸음입니다. 소금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닌 우리 생명의 근본을 지탱하는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이제 소금에 대한 오해를 풀고 우리 몸의 지혜를 믿으며 맛있는 음식을 통해 건강과 행복을 되찾는 여정을 시작해봅시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건강은 함께 나눌수록 더 단단해집니다.